퍼스널 잡 코칭은 이게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던가 잠재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담을 통해서 끌어내고 그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헌터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 좀 다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내담자의 인생을 좀 깊이 관여하는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잠재력을 이 제가 만든 인피니트라는 이론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그리고 직업을 찾아가는 그 가이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오랫동안 침체기가 있었어요. 한 10년 이상. 네, 그동안 저도 내적 갈등이 상당히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보이지가 않으시는 그렇죠. 네. 네, 그동안 이제 저도 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세대를 불문하고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리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건 아니면 사업을 하건 간에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고민이기도 하고 그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대의 고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 경험과 좀 짧지만 지식을 통합해서 책으로 한번 엮어보자. 일종의 처음의 시작은 제 마음을 다독이기 위한 거였고 그 과정에서 상담자들이 생기고 코칭을 하면서 제가 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역량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또 인생을 펼쳐나가는 데서 또 가능성을 보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압축해서 담았습니다. 네, 이 책에서는 자신한테 맞는 커리어 그리고 뭐 창업이든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 행운이 이어지는 구간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굴럭존이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연이어서 행운이 막 닿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어떤 일종의 보면 자신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만에 빠지는 구간이 생겨요.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겸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겸손한 마음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커리어의 정점에 오르는 순간이 오더라도 최고라는 생각보다 어제보다 더 배우고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아는 것이 많고 배움이 깊은 사람일수록 세상에 모르는 것이 많다며 겸양의 자세를 지닌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여겨지는 이들은 오히려 여전히 부족하며 노력할 것이 많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자만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많음에도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완성되었다고 혹은 충분하다고 스스로 생각할수록 발전할 수 있는 경로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셈이 된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보통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과거에 실패 경험이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끝없이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구나라고 깨닫는 시점이 왔고 그때를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챕터를 작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많이 실패해봐라 라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미 큰 실패의 경험이 있고 오랜 암흑기가 있었고 10년 이상의 침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라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좀 처절하게 깨달았던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실패를 해보라라는 얘기는 다양한 시도를 해봐라, 다양한 경험을 해봐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패라는 말은 무언가를 중단하고 포기했다라는 얘기인데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이 혹은 은퇴하신 분이 내 모든 퇴직금을 걸고 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서 했다가 실패를 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주 그 높은 성공을 이룬 분들이 실패를 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꺼이 부딪혀라 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또 미국에서 그죠? 어떤 성공 사례를 이룬 분들이 많은데 생태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롯이 개인이 다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개인에게 주어지는 짐이 너무 무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어떠한 일을 내가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한 고민과 조사를 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시도는 많이 하되 그리고 경험은 많이 쌓되 이거 실패해도 된다라고 쉽게 여기지는 않으시면 좋겠다.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알아보고 충분히 공부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을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이런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창업을 할 때 보통 어떤 경로를 시작을 하는가 하면 창업 박람회를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지인들의 사례를 보거나 아니면 가장 흔한 예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사업 분야들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접근을 하는데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셔라. 모든 시작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가려는 방향을 알아야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열정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변에 무엇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오픈을 해서 지인들의 힘을 좀 빌려서 어느 정도 반응은 볼 수 있겠지만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다 보면 배민에 그런 문구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봤지만 계단을 오를 때 이 고비를 지나면 더 다음 고비가 온다라는 문구가 있다 그래요.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매 순간이 고비예요. 근데 그 고비를 견딜 수 있느냐 아니냐가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져야 되는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이론이라고 제가 8가지의 요소를 여기에 제시를 했는데 그건 창업뿐만 아니라 나의 인간관계, 내 인생에 모두 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